고기만 많이 먹으면 크지 않나. 쟤는 우유를 하루에 1리터씩 먹더니 저렇게 컸구나. 이런 느낌 들어요. 늘 우리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정도 한방성장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면서 또 세 남매를 키우고 있으면서 성장 조성 한약 추출물과 성조숙증 한약 추출물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성장 전문가입니다. 먼저 느끼는 거는 제가 아이를 이제 직접 양육도 하고 이제 제가 임상에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대면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참 저를 포함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뭐 키를 포함해서 심리적인 것들도 그렇고 건강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부분. 그렇게 해서 한 10년, 15년이 지나서 후회를 하거나 돌이켜보면서 걱정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20년 가까이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건강에 대한 그 교육 부분이라든지 육아에 대한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된 어른 또한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잘 자라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먼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굉장히 많아요. 비유적으로 보면 우리 집안에 당뇨 환자가 있어. 당뇨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형제는 당뇨가 발현이 안 되고 어떤 형제는 당뇨가 또 발현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키에 관련된 유전자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생활, 편식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질환에 시달려서 아이가 면역 문제가 많다든지 또는 굉장히 예민해서 스트레스 취약하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영향이 있어서 좋은 요소, 그러니까 키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소가 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그런 식습관이라든지 뭐 운동, 스트레스 그리고 기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유전적인 베이스가 키가 크게 발현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충분히 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키 관련돼서 잘 모르시니까 상담을 하러 이제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빠가 고기만 많이 먹으면 크지 않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할 돈으로 고기 사 먹이면 키가 많이 크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웃으면서 정육점 사장님의 자녀가 그럼 키가 제일 크지 않겠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육류가 보통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뭐 필수 아미노산이 고루 갖춰져 있고 흡수율이 높다 이렇게 해서 성장기에 꼭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은 만큼 다 소화되진 않아요. 자랄 수 있는 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먹어서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소화액의 양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하는 게 아이 체중 1kg당 1g에서 또는 많으면 1.2g 정도의 단백질 양을 적정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0kg 정도 되는 초등학교 3학년 친구한테 30g 정도 되는 육류 양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g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계란 한 개 정도가 6g 정도 되거든요. 계란 5알 정도 되는 양이고 그리고 단백질이 꼭 그 육류에만 있진 않아요. 보통 대표적으로 채소에도 많은데 뭐 시금치라든지 감자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버섯 이런 곳에도 단백질이 많고 그리고 밥 한 공기에도 기본적으로 한 15g 정도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육류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서 먹이면 되고 그리고 분배를 적당히 해서 골고루 이제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한 주먹 내지는 2주먹 되는 어떤 단백질 양을 그냥 끼니 때마다 조금씩 이제 분배를 해서 먹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육류 같은 경우는 과도했을 때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장 지방이 좀 있고 뚱뚱한 상태인데 이 친구한테 고기 단백질 또는 우유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이게 되었을 때는 그 장 내에서 메탄가스 같은 굉장한 유독한 가스가 많이 발생해요. 보통은 우리가 그 방귀를 뀌거나 이렇게 했을 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육류를 먹었을 때는 그 냄새가 좀 지독해진다는 걸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일단 그런 가스가 인체 내에서 보통 하루에 한 10리터 이상 생기거든요. 그런데 육류가 너무 과도하게 되면 이제 장내에서 그 부패균이 많이 생기면서 굉장히 유독한 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게 이제 혈관을 타고 성장판으로 공급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지방이 축적이 되면 2차적으로는 이제 뭐 비만을 일으킨다든지 성도수증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적당히 해야 된다. 너무 과했을 때는 오히려 성장에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고기를 어떤 식으로 먹이면 되겠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적당한 양을 조금 나눠서 가능하면 구운 것보다는 삶은 형태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그 연기라든지 또는 탄고기에서는 1급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것도 요즘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삶은 형태로 먹이면 좋겠다. 늘 항상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채소 섭취를 같이 해서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미네랄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소 섭취를 같이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유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우리 광고를 많이 보잖아요. 요즘은 우유 광고를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정말 우유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이 막 뭐 달리면서 땀 흘리면서 한 잔 마시고 농구하는 아이들이 뭐 이렇게 그 마시면서 이제 뭐 키가 클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주죠. 예, 굉장히 상업적인 이미지죠. 그리고 키가 한참 많이 클 때는 애들이 우유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뭐든지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보기에 쟤는 우유를 하루에 1리터씩 먹더니 저렇게 컸구나. 이런 느낌들을 늘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비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좀 잘 안 먹는 친구의 부모님은 저 친구는 너무 잘 먹는데 너무 부러워 이런 시선으로 보는데 많이 크는 애들은 무조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음식들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유만 집중적으로 너무 많이 먹이게 되면 육식하고 똑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유에는 카제인 단백질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복통설사를 일으키거나 장내 부패균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소화하기 힘든 굉장히 고분자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다른 음식을 고르게 섭취하지 않는 애들이 우유만 집중적으로 많이 먹게 될 때는 마찬가지로 장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유가 생각보다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200ml당 비교했을 때 맥주보다 칼로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체격이 좋은 친구나 조금 체지방이 좀 높은 아이들은 우유를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쉽게 쪄요. 통통한 자녀를 둔 부모님은 저지방 우유를 많이 먹이죠. 그런데 이제 저지방 우유 같은 경우도 보통 저는 어떤 음식의 가공을 많이 하는 것을 보통은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우유에서 지방을 뺄 때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용매제라든지 그 가공하는 단계들이 들어갈수록 단백질 변성도 많아지고 효소나 비타민 파괴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좀 적게 먹이자. 여러 가지 이제 특수 우유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영양 강화 우유나 뭐 저지방 우유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일반 우유를 먹는데 칼로리가 고민이 있거나 체중이 느는 것이 고민이면 조금 적게 먹이자. 이제 이렇게 권하는 편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저온 살균 우유를 먹었으면 좋겠다. 단백질 음료는 대표적으로 이제 고온 살균을 하게 되면 변성이 많이 이루어져요. 영양 파괴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셋을 키우니까 보통은 이제 우유를 사 먹일 때 저온 살균 우유, 뭐 무항생제 우유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먹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 또한 고기처럼 아이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을 적당히 먹는 게 좋아서 보통은 초등 저학년은 한 잔, 초등 고학년은 한 2잔 정도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유를 너무 강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흡수할 수 있는 정도로 먹이는 것이 좋고, 그리고 발효된 상태, 뭐 요거트나 치즈의 형태로 그렇게 먹는 것도 괜찮거든요. 일단 우유 또한 그렇게 적당량을 먹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